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제5장 내진 설계에서 구조 계획을 다뤘습니다. 5.1절은 내진 설계 철학, 5.2절은 구조물의 형태, 5.3절은 지진력에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지진력 저항 시스템입니다. 지진력에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구조물은 태생적으로 수직 하중, 자중과 같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 바람 하중,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중에 수평 하중인 지진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 시스템을 지진력 저항 시스템 혹은 횡력 저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사용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벽체가 견디는 거, 내력벽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횡력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는 골조가 견디는 겁니다. 골조란 것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뼈대 시스템을 골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뼈대 시스템과 내력벽 시스템이 조합된 이중골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림으로 예를 들게 되면요. 철골, 강구조로 지은 모멘트 골조. 모멘트 골조라는 것은 옆으로 휘었을 때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둥과 보에서의 모멘트가 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멘트 골조 중에서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모멘트 골조도 있고요. 모멘트 골조 혹은 그냥 빌딩 골조라고 하는데요. 횡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가세, 즉 브레이스를 넣어서 횡력에 저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단벽 시스템, 예, 전단벽이 앞에서 내력벽처럼 횡력을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전단벽과 골조가 함께 조합하여서 횡력을 저항하는 이중골조도 있고요. 철골 모멘트 골조 중에서 그 안에 벽체를 채워서 횡력을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와 전단벽과 이중골조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전단벽과 골조와 가세골조를 옆에서 봤을 때는 계구부가 있고요. 옆에 내부에서는 평면도입니다. 요 인면도이고요. 평면도로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보와 기둥이 있고 외부에 둘러서 전단벽이 횡력을 저항하는 전단벽 시스템과요. 전단벽 자체가 없는 오로지 보와 기둥만으로 횡력을 저항하는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횡력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세, 브레이스를 두어서 외벽 가운데 브레이스를 두어가지고 횡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세 골조라고 부릅니다.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요.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따라서 설계 계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된 것에 따라 가지고 내진 설계 범주 SDS,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하고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기준을 보면요. KDS 4일 보면요. 6.1절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설계 계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 전단력, 부재력, 그리고 층간 변이를 산정할 때 표 6.2의 1 제가 서머리를 해놨는데요. 에 정해진 반응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 수정 계수만 썼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그 다음 변이 증폭 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석과 실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입증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으로 10가지를 설계 기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력벽, 그 다음에 골조, 그 다음에 이중골조가 있고요. 4, 5번.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캔틸레버형의 외팔부 형태의 역추형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과 골조를 같이 엮어놓은 상호작용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내진 설계, 네, 가장 기본적인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지하 외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구조물, 지하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했습니다. 반응 수정 개수가 크면 클수록 연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규정만을 만족할 경우는 R 값을 3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값입니다. 요거를 역추형 시스템만 빼고는 가장 작은 값입니다. 역추형 시스템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5.3의 1절 내력벽 시스템입니다. 내력벽 베어링 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지진력 저항 시스템입니다. 수직 하중과 지진 하중, 즉 수평 하중을 전단벽이 모두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전단벽이란 것은 벽면의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으로 전단벽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면내 횡강성과 횡강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면내를 설명을 했었고요. 이 경우 기존의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횡변이가 나타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단 변이 형식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변이가 적고 안전성이 증가되지만 전단벽의 취성 파괴, 취성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균일성과 연속성이 양호하면 연성 능력과 에너지 소산 능력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은 철근 상세에 따라서 보통 전단벽, 특수 전단벽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방제 전단벽의 경우에는 국부 자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단벽, 내력벽 시스템의 수직 하중, 자중과 수평 하중, 지진 하중을 벽체, 전단벽이 모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적식 내력벽 시스템입니다. 조적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모두 전단벽이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어서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있는데요. 벽식 구조는 전단벽 형식이고요. 기둥식 구조는 전단벽이 아니고 기둥이 수직하중, 그 다음에 골조가 횡력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단벽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소음과 진동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기서는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그 다음 기둥을 타고 전파 경로가 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6.2의 1절의 내력벽 시스템을 보면요. 내력벽이란 것은 힘을 인내한다는 뜻이죠. 수직 하중과 횡 하중을 벽체가 모두 지지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으로 벽체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면내 횡강성과 강도를 발휘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조적 구조도 내력벽 시스템에 속할 수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체온 벽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 혹은 철골 골조의 경우에 내부에 밀착해서 체온벽 조적이라든가 체온벽을 채우는 경우에 있어서 체온벽의 강성과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해석이라든가 설계. 체온벽체는 대각 방향의 압축대의 강도는 골조의 강성을 고려한 유효폭을 고려하여서 체온벽의 강도와 강성에 의한 골조의 강도와 강성 증가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오는
내진 성능 평가 요령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체온 벽체 파괴 양상은 해설서에 보면은 전단 파괴, 압축 파괴, 인장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